안녕하세요. 부부양심 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쌍용차의 특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쌍용차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차를 매우 좋아해요. 쌍용차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차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미국 차가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 넘치는 그런 차가 저는 좋아요. 쌍용차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쌍용차는 전 세계 3위의 SUV 전문 생산 브랜드입니다. 자동차에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 중에 3위의 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쌍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프죠. 그리고 영국의 랜드로버사, 레인지로버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쌍용이에요. 그만큼 정말 정체성이 너무나도 확실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뭐 경차도 있고 소형차도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쌍용은 그 대형 라인업에 대형 C용 라인업에 체어맨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 체어맨은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체어맨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쌍용에서 그만큼 SUV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잘 만든다 이런 거보다는 세계 3위의 SUV 생산 업체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이 축적된 노하우와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쌍용차는 이게 많이 인수가 됐잖아요. 예전에 지프하고도 기술 협약을 맺었었고 벤츠하고도 기술 협약을 맺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대우한테도 인수가 됐었고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인수됐었는데 먹튀당했고 지금은 인도의 마힌드라라는 곳에 인수가 됐죠. 좀 됐어요. 10년 정도 됐나?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10년 조금 넘었나? 근데 인도 그 마힌드라라는 그룹에서는 크게 딴지 걸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투자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고마운 거죠. 쌍용차 하면 이제 보통 뉴코란도, 그다음에 무쏘, 렉스턴 요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제가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대들 30대 뭐 중후반 뭐 40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당시 뉴코란도가 엄청나게 붐을 일었을 때예요. 붐을 일었을 때 저도 그 감성을 가지고 있고 뉴코란도의 그 5기통 5기통 디젤 엔진의 감성 정말 마력은 말도 안 되는 2900cc의 이 90마력 남짓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마력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막 의미를 두면서 벤츠 엔진이다 뭐 의미를 두면서 우리는 전 세계 독특한 직렬 5기통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자부심 막 뿜뿜 터지면서 디자인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디자인도 지프형 디자인이잖아요. 지프사에서 기술 협약을 맺었을 때 뉴코란도 디자인을 보면 이 본네트가 A형 본넷이라고 해가지고 이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본넷이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 A형 본넷입니다. 그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지프사에서 그 디자인을 팔으라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쌍용한테. 근데 쌍용이 그 디자인을 팔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프하고는 이제 기술 제휴가 안 됐었죠. 지프 차는 그 특유의 모양이 있잖아요. 둥근 헤드램프에 이 세로 그릴. 이거는 지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이에요. 근데 A형 본넷에 지프형 디자인. 이거 쌍용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판권은 팔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죠. 뭐 독일 벤츠하고 가솔린하고 디젤 엔진에 대해서 기술 협약을 맺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많이 발전을 했고요. 쌍용차 하면 떠오르는 게 벤츠 엔진, 뭐 벤츠 미션, 벤츠 부품, 뭐 독일의 보쉬라는 부품, 이렇게 이게 뭔가 이 자동차를 만들기는 했어도 자체 기술보다는 독일의 기술이나 어떤 미국의 어떤 기술,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었던 그런 문화를,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쌍용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쌍용차를 좋아하거든요. SUV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쌍용차가 지금껏 고수하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 프레임 바디, 정확히 말하면 바디 온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왜 프레임 바디 하잖아요. 이 우물정자 사다리꼴 모양의 프레임을 놓고 그 위에다가 차를 탁 얹혀 놓잖아요. 옛날에 뭐 군용 지프차들이나 지금의 어떤 1톤 트럭이나 트럭들 같은 경우는 다 바디온 프레임으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실으면서도 차대가 뒤틀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륜구동 차지만 정말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노코크 바디 대부분의 SUV들은 못 가요. 차가 다 뒤틀려가지고. 그런 바디온 프레임 바디 차만 가지고 있어야 자동차의 바디가, 차대가 뒤틀리지 않으면서도 오프로드를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 방식을 고집하는 게 쌍용차예요. 근데 굉장히 무겁죠. 차가 승차감도 그렇게 좋지 않고, 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연비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의 방식이에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사실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랜드로버에서는 바디온 프레임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나오잖아요. 지프는 그걸 고집하고 있어도 지프의 어떤 랭글러나 이런 그런 시리즈는 나오겠지만, 근데 쌍용차는 지금도 뭐 코란도 스포츠라든지 뭐 렉스턴 스포츠라든지 이런 일부 차종에서는 지금도 바디온 프레임이 적용된 SUV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 정체성을 정말 꾸준히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SUV를 만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 말들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프레임 바디만 가지고 있는 그 감성과 강성과 그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높게 사고요. 뭐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많이 못한다라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시스템 자체가 현대기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배 정도 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자동차의 전체적인 시스템 디자인 말고 어떤 차대, 엔진과 미션, 그런 것들의 궁합, 뭐 어떤 전체적인 자동차의 시스템이 현대기아보다 1.5배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구형 시스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거 전문가들 분들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뭐 돈도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화려해야 되고, 그런데 돈을 더 많이 써야 사람들이 좀 쳐다봐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SUV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 기술력과 이 아이덴티티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브랜드가 이 한국에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전 세계 이 SUV 전문 세계 3위의 전문 브랜드가 쌍용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죠. 쌍용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하지만 이제 차도 무겁고, 아무래도 동급 대비해서 차도 무겁고 연비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시스템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들만의 감성과 정체성을 높게 사셔서
쌍용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차가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품 가격도 좀 비싸고요. 부품도 늦게 갖다 줘요. 카센터에서. 부품도 비싸고 늦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단순해요. 이게 쌍용차가 단순해. 단순해가지고 고치기도 막 그렇게 어렵지. 좀 단순한 시스템이죠. 지금 나오는 시스템에 비해서 이 뭔가 최신 기술보다는 한 1.5배? 1배 정도 좀 뒤처져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뭐 주행의 성능이라든지 뭐 내구성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뼈대 자체의 내구성 말고 파워트레인과 부품의 어떤 그런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거칠어요. 차가. 근데 그것도 쌍용차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회사에 인수를 당하면서 정체성이 많이 흔들릴 법은 한데 그래도 그 정체성을 고수해 나가는 것 자체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쌍용차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쌍용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얘가 이 쌍용차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픽업 트럭, 그 다음에 뭐 같은 사륜구동이라고 해도 이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있는 사륜구동이니까 좀 더 무식하고 남성스럽고 뭐 튼튼하고 든든하고 뭐 이런 부분은 우직하고 요런 이미지잖아요. 쌍용차가. 그런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죠. 똑같은 차 모노코크 바디의 차대라고 해도 조금 더 어떤 묵직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근데 미션이 정말 아쉬워요. 이게 뭐 자체적으로 엔진도 개발을 하고 이제 좀 오래됐긴 했겠지만 자체적으로 엔진도 개발하고 뭐 부품도 개발하고 그런 것도 다 국산화시키는 것도 맞긴 맞지만 잘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조합이 안 맞아요. 그리고 미션 좀 제대로 된 걸 사다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션이 쌍용차 연구원 분들이나 아실 거예요. 미션이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비트라 미션 좀 쓰지 마세요. 그냥 좀 비싸더라도 벤츠 미션이나 아이신 미션이나 아니면 그냥 현대파워텍 미션 썼으면 좋겠어요. 비트라 미션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아시죠? 관계자분들. 엔진과 미션이 조합이 안 맞아. 이 쌍용차의 특징이 뭐냐면 차가 굉장히 무식해. 진짜 무식한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엔진과 미션이 파워트레인이 궁합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게 시스템적인 어떤 로직도 뭔가 부드럽지가 않고 안 맞아. 그리고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스템의 내구성적인 문제도 그런 게 이게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젝터가 고착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화샤가 이제 인젝터 끝단에 박히는데 이제 동화샤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그쪽으로 연료 라인이 올라오고 또 녹도 올라오고 하니까 뭐 한 3, 4번 정도의 실린더에 있는 그 인젝터가 고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쌍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유독 이제 모든 디젤차들이 다 고착이 되지만 현대차도 고착이 되고 고착이 되는데 유독 쌍용차가 더 빨리 더 뭐 고착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예열 플러그도 이 고착이 쌍용차가 유독 고착이 심해요. 어떻게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젝터 뽑거나 뭐 예열 플러그 뽑다가 엔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막 헤드 그냥 드러내는 경우 허다해요. 진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워요. 차는 정말 좋은데 중고차 팔려고 할 때 제가 진짜 한 2번 고민하고 상담을 해요. 그런 뭐 문제점이 있다. 쌍용차는 미션이 정말 너무 미션이 너무 좀 그렇다. 이게 그냥 달아놓는다고 이게 앞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궁합이 맞아야 뭐 좀 부드럽게 가든 뭐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궁합이 안 맞아.
TCU도 뭐 ECU도 지들대로 따로 놀아. 그냥 엔진 따로, 미션 따로, ECU 따로, 또 TCU 따로, 따로 노는 게 따로. 아무리 뭐 좀 쌍용차는 그렇게 거칠 수 있다. 뭐 그게 매력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변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매우 아쉽고요. 그래도 뭔가 이 우직하고 뭔가 이거 좀 튼튼하게 좀 두껍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보이고요. 구형 시스템이지만 프레임바디 차들 같은 경우는 왠지 든든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위에서 찍어 누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지간한 사고나 전복 사고에서는 프레임바디 차들은 사람이 그렇게 뭐 심하게 죽거나 다치거나 이럴 위험성은 조금 확률적으로 좀 덜 하긴 하잖아요. 왠지 그런 면에서 왠지 든든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구조를 버리지 않고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쌍용차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쌍용차의 특징이 아닐까, 제가 아는 쌍용차의 특징은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망하지 않고 계속 그 명맥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3위의 SUV 전문 브랜드 쌍용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저로서 여기까지가 쌍용차의 특징,